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한보람입니다. 서울시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5곳을 선정했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는 재개발 재건축과는 달리 지역이나 건물이나 공동체를 유지하면서 환경을 개선하는 방식인데요. 활성화 지역으로는 성동구 사근동, 그리고 은평구 응암 3동, 양천구 신월 3동, 구로구 구로 2동과 중랑구 중화 2동입니다. 오늘도 저희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하시면서 부동산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저희 부동산 시그널에서는 부동산 전문가 이슈 진단과 상담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이 주는 시그널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와의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세요. 02-2128-3802번, 02-2128-3802번 문자로도 상담 가능하니까요.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친절히 도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 가능하십니다.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시면 되고요. 또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실시간으로 해결해드리는 오픈 채팅 상담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토마토TV 오픈 채팅방에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월요일의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보시고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3802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더굿경제연구소의 민철기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민철기입니다. 드디어 그 말도 많고 지난주에 무순위 청약으로 이슈를 끊었던 한양 수자인이 오늘 드디어 1순위 청약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19일 날은 또 북일회에서 또 청약을 시작하고 이제 막 핫플레이스가 되는 지역에서 청약을 시작하는 만큼 날도 많이 좋아지고 관심을 가졌던 지역에 어떤 청약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관심을 가져보고 투자를 하시는 것도 괜찮아 보이는 한 주입니다. 네, 오늘도 민철기 이사님과 함께 부동산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슈 시그널부터 출발합니다. 자, 부동산 투자를 할 때 가장 체크해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교통에 관한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최근에 이 GTX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자, 오늘 이사님과 함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오늘부터는 GTX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릴 것이고 GTX가 왜 나오게 됐는지 그리고 어느 지역에 역사가 33개가 역사가 있는데 그중에 어떤 곳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면 좋을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먼저 오늘의 이슈 시그널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만나보시고 다시 오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핵으로 떠오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가 정부의 주도로 속도를 내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GTX는 일반 지하철보다 속도가 3배에서 4배 빨라 수도권 외곽 지역에 연결될 경우 서울과의 접근성이 매우 높아져 그 지역의 부동산 가치 또한 크게 올라가는데요. 파주, 일산, 서울역, 동탄까지 연결되는 A 노선은 총 83.1km 구간으로 오는 2023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 중입니다. 이 노선이 개통되면 파주 운정에서 서울역까지 20분이면 도달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또한 양주, 수원을 잇는 총 74.2km 구간의 C노선은 의정부, 청량리, 수원 등 10개 역이 신설되며 기본 계획은 오는 6월 중 수립될 예정입니다. 인천 송도를 출발해 남양주 마석에 이르는 B노선 역시 예비 타당성 조사가 개표되면서 통과 가능성이 높아져
광역시를 비롯한 거점 지역이 큰 수혜를 볼 전망인데요. 오늘은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인 GTX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GTX에 대해서 오늘 전체적으로 어떤 ABC 전체에 대해서 나눠보는 시간을 갖고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A 노선, 그리고 B 노선, C 노선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GTX라는 것은 약자로 보면 그레이트라는 단어를 쓰고요. 그레이트, 트레인, 열차, 그리고 익스프레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X, T, G를 따서 GTX라고 쓰여집니다. 그래서 GTX는 아주 상당히 빠른 열차 고속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빠른 거는 이제 KTX라는 이제 이름을 붙이는데, GTX는 그레이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의미는 수도권 광역 교통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도권을 연결하는 서울과 경기와 인천 이 세 군데를 연결하는 광역 교통망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서울 경기를 1시간 이내에 이렇게 만들겠다는 플랜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실제로는 뭐 서울과 경기 전체까지 한 40분 만에 도달할 수 있는 상당히 획기적인 교통망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GTX라는 것이 먼저 만들어진 것은 서울에서 먼저 추진한 건 아니고, 2007년도에 그 그때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김문수 지사님께서 이 GTX라는 거를 먼저 얘기를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국토부에 질의를 했고, 경기도민이 뭐 모든 열차 수단이 제대로 된 게 없다 보니까 뭐 차로 이동을 하고 버스로 이동을 하는데 많이 교통 대란이 일어나고 밀리고 이러다 보니까 그거를 좀 획기적으로 개선을 하자 해서 지하 저심도, 그러니까 50m 이하, 50km 이하로 파는 그런 저심도에서 이 열차가 다닐 수 있는 것을 만들자라고 제안을 했던 것에서 유래가 됐다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계속 질의를 하다가 드디어 2차, 3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들어가면서 이제 이슈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철도망 계획이 됐으니까 그 목적은 서울에는 상당히 많은 교통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교통이 항상 밀리고, 뭐 지금 가장 큰 축이라고 보고 있는 그 교통망인 열차, 뭐 2호선도 그렇고 9호선도 그렇고 7호선도 그렇고 출퇴근 시간에는 뭐 상당히 콩나물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상당히 많이 복잡한 그런 열차가 돼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 약간 그 길자리를 분산시키면서 교통을 만들어주면서 교통 대란을 해소하자라는 목적으로 일단 만들어졌고요.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경기도로 잘 나가지 않고 그냥 서울 안에만 살고 싶어 하는 욕심이 계속 생겨나고, 그래서 서울의 집값이 계속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경기도에 어떤 이런 일자리를 서울로 올 수 있는 그런 주택을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교통을 해결해 줌으로써 서울에 있는 집값을 안정화시키자라는 대책으로 또 만들어진 요소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 경기도에서 들어오다 보면 제대로 된 지하철이나 이런 노선이 별로 없기 때문에 버스를 타거나, 또 버스도 상당히 오래 걸리다 보니까 자가를 이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출발을 하거나 또 늦게 퇴근을 하는 그런 자가를 이용하는 수단이 많다 보니까 뭐 배출되는 가스도 많고, 그리고 배출되는 배기가스도 많아서 이 GTX라는 노선을 이용함으로써 그 자동차를 사용하던 사람들이 열차를 사용하다 보면 환경이 많이 보호된다라는 취지로 해서 이런 목적 이외에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가장 큰 목적으로 이런 목적으로 이 GTX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논의가 돼서 이제 드디어 A라는 노선이 착공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열차 교통망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에서 먼저 제안을 했지만 지금은 3차 국가철도망에 아마 구축계획 안에 들어가 있고, 앞으로 나오는 4차에도 계속 들어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3차 교통망을 보면 실제로 운정에서 올 수 있는, 운정에서 동탄까지 가는 A 노선이 지금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송도에서 가는 이 B 노선도 지금 현재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의정부에서 금정까지 가는 C 노선. 근데 실제로는 지금은 이제 덕정까지 그리고 수원까지 연장이 되면서 예비 타당성이 통과된 ABC 노선이 다 들어가 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교통 구축 계획안이 있지만 오늘은 GTX에 대해서만 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안에 A, B, C 노선이 다 들어가 있다. 그래서 아직 B 노선 같은 경우는 예비 타당성이 통과가 되진 않았지만 국가에서 계획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예비 타당성을 통과시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GTX B노선 같은 경우는 원래는 여기 보시면 청량리까지만 계획이 돼 있었다가 이 별내와 그리고 새로 생기는 왕숙 신도시 그리고 남양주 호평과 마석까지 연결하는 4개 노선을 더 추가를 하면서 예비 타당성의 BC 점수를 높였기 때문에 아마 올해 6월 또는 8월까지는 예비 타당성이 통과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내년 정도에는 또 착공이 예정이 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GTX 노선들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운정에서부터 이것은 이제 이게 빨간색이 A 노선입니다. A 노선은 운정으로 시작해서 동탄까지 가는, 그리고 이 삼성, 이 수서에서 동탄까지는 지금 SRT 노선이라는 것이 지금 개통을 하고 있고 출퇴근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SRT 노선을 활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벌써 상용화가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는 삼성에서 운정까지만 지금 하는 거고, 작년 12월에 드디어 이제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정은 2023년 앞으로 4년 후에 완공이 될 예정이라서 운정에서부터 삼성까지 또는 동탄까지 상당히 빠른 시간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노선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B노선 같은 경우는 지금 송도에서 원래는 청량리까지 예정이 돼 있었는데 예비 타당성을 통과를 하지 못하면서 별내 이렇게까지 해서 아마 이곳에 왕숙신도시가 하나 더 추가될 확률이 좀 많을 확률이고요. 그래서 마석까지 연장을 하면서 B노선이 6월이나 올해 안에 예비 타당성을 앞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보시면 C노선도 의정부하고 금천까지 원래 최초에는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이 또한 예비 타당성이 이 실패를 하면서 의정부에서는 덕정까지, 양주 덕정까지, 그리고 경기도 수원까지 연장을 하면서 예비 타당성을 통과를 시켜서 이제 이거는 작년 12월에 예비 타당성이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올해 자격검증을 하고 나서 아마 올해 말이나 내년 정도에는 착공을 예정하는 그런 ABC 노선이 이렇게 형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또 보실 것은 그 GTX가 교차하는 두 가지가 교차하는 여기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서울역, 그리고 여기 삼성역, 그리고 청량역, 여기 W 교차하는 열차이기 때문에 이 교차지를 다시 한번 주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냥 상식적인 개념으로 해서 우리가 있는 지하철들, 이 노선들을 한번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1호선은 74년도에 개통을 시작을 했고 쭉 개통을 해서 많이 쓰이는 분당선은 이제 94년 분당 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분당선이 개통이 됐고요. 그리고 제일 빠르다는 신분당선은 2011년에 지금 개통을 해서 이것은 지금 신사역까지 추가를 노리고 있고, 그리고 용산역까지 계속 앞으로 2차, 3차로 신분당선이 계속 개발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지금 제일 획기적인 강남의 어떤 제일 좋은 역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9호선도 2009년부터 시작을 해서 2018년에 드디어 3차까지 중앙보건병원까지 개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년 정도 걸리는 그런 개통 시기였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노선도는 그냥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지하철 타시면서 많이 보셨을 텐데 이 노선을 보시면서도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요 2호선 라인을 좀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2호선 라인 안에 제일 우리나라의 서울에서 제일 비싼 곳들이 다 모여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2호선 어느 곳에 투자를 해도 좋다라고 사람들이 인식을 할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2호선을 지나가는, 또 특히 강남을 지나가는 노선들에 상당히 괜찮은 역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SRT를 한 번 더 보면 GTX를 한 번 더 보면 이게 평균 속도입니다. 평균 속도. 서울 지하철의 1호선부터 8호선까지 평균 속도가 보통 29에서 35km. 지하철을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좀 속도 내려고 하면 바로 쓰고, 속도 내려면 바로 쓰기 때문에 그렇고요. 좀 빠르다는 분당선이 37km. 그리고 9호선 급행이라고 해서 상당히 빠르다고 예상이 되지만 그것도 46.8km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빠르다는 경춘선 ITX, 청춘열차라고 불리는 것도 85km. 근데 이 GTX는 시속 113km로 평균 속도로 달립니다. 제일 빠른 거는 이거보다 훨씬 더 빠르지만 평균으로 따졌을 때 113km로 50m 밑에 심도를 지나가기 때문에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지나간다. 그래서 서울에서 그 운정에서부터 서울까지 상당히 빨리 들어올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열차는 총 56석을 앉을 수 있는 열차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통행 시간을 한번 보시면 원래 동탄에서 삼성까지 지금 타고 다니면 66.8분 정도가 걸립니다. 이 정도 소요가 되는데 GTX가 만들어지면 18.5분으로 줄어든다는 거. 그리고 송도에서 여의도는 사실 여의도에서 송도가 지금 획기적인 경제 특구지만 많이 부각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강남이라든지 어떤 여의도라든지 이런 접근성이 떨어졌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47.5분이라는 시간을 많이 걸리다 지금은 20분 내로 이제 줄어들 수 있다. 그리고 의정부에서 청량리만 해도 12분으로 줄어들고, 그리고 의정부에서 삼성역까지만 해도 20분 정도로 들어오기 때문에 상당히 획기적인 그런 교통망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GTX를 이해하시기 전에 제일 큰 것은 사실 수도권에서 광역으로 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서울로 들어오는 열차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이 지가의 상승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를 따지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영국에 크로스레일이라는 어떤 열차가 있습니다. 그 동서를 이렇게 횡단하는 열차인데 총 길이가 118km로 되어 있고 역은 41개 역사로 되어 있습니다. 2009년에 착공을 시작해서 아마 올해 말이나 내년 정도에 예상이 되는데 이것도 심도를 지나는, 그래서 최고 속도가 120에서 130km로 달리는 그런 심도 열차라고 보시면 되는데 분석한 결과를 보면 이 크로스 레일이 지나가는 역마다 상당히 그 역에 있는 지가가 많이 상승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은 GTX도 비슷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 역사들은 한번 유심히 살펴보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이 요금이 과연 지금 현재는 뭐 2천 몇백 원에서 3천 원 정도로 책정이 돼 있는데 이제 민자가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얼마로 변화될지에 대해서 약간은 좀 의금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암만 편해도 편리하지 않으면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뭐 지하철을 타는데 GTX 역사를 타는데 뭐 10분 이상 걸린다거나 20분 이상 걸린다고 하면 사실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얼마나 편리하게 역을 이용할 수 있느냐는 문제. 그리고 뭐 지금도 계속 민원이 A 노선에 대해서 제기가 되고 있지만 민원이 계속 제기되다 보면 개통 시기가 2023년 예정이 되어 있지만 또 밀리고 할 수 있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이 역사 쪽에 있는 것을 투자를 하시거나 하실 때는 조금 더 이 부분을 면밀히 살피셔서 어떤 단계에 진행이 되고 있는지 좀 면밀히 살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에 관한 시그널 짚어드렸습니다. 굉장히 좀 교통호재, 최근의 교통호재 중에서 이 GTX를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 2호선 라인, 초록색 라인 좋아하시고 또 최근에는 9호선 라인도 선호를 하시는데 이 GTX 라인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흐름들도 꼭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노선 하나하나 한번 자세히 더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전문가에게 직접 부동산에 대한 강의와 상담을 들어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세미나 꼭 참석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세미나 소식 전해드릴게요. 자, 일주일에 4번 준비되어 있습니다. 매주 월, 화, 목, 금요일 오후 2시에 세미나 진행할게요. 주제는 부동산 투자 전략과 투자 철하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또 강의가 끝난 이후에는 1대1 상담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장소는 9호선 신논현역 1번 출구 앞에 서일 빌딩 3층이고요. 예약이 필수이기 때문에 2128-3802번 꼭 예약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세미나 참여를 희망하시거나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저희 부동산 시그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2-2128-3802번, 02-2128-3802번 활짝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잠시 후에 부동산 상담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부동산 상담 시그널입니다. 부동산 시그널만의 다양한 분석을 이용해서 확실한 시그널 보내드립니다. 자, 오늘은 민철기 이사님과 여러분들의 궁금증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만나볼 상담은요,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 확인하겠습니다. 자, 끝번호 9985번호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 확인할게요. 자, 성남 구시가지가 괜찮다고 하는데 앞으로의 전망이 어떤가요? 투자해도 괜찮은 걸까요? 라는 문자 보내주셨네요. 자, 성남이 이 구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시청자님께서도 이런 소식들을 들으신 것 같은데, 자, 정확하게 어떤 호재가, 어떤 장점이 있는 지역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사님, 성남 구시가지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성남 구시가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회가 되고 가격이 절충하다면 꼭 투자를 하시기를 일단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럼 왜 투자를 해야 되는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도를 먼저 찾아봤는데 성남 구시가지는 바로 이곳을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곳을 전체적으로 구시가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쪽에는 분당선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분당선이 지나가고 고속도로는 서울 외곽순환도로가 이렇게 지나가는 곳이고요. 가운데를 8호선이 이렇게 관통을 합니다. 8호선이 관통을 해서 이쪽 양쪽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곳이고, 이 성남의 구시가지는 예전에 상당히 활발했던 도시인데 이 태평동을 중심으로 하고, 그리고 뭐 이 상대원동이라든지 금광이라든지 은행동이라든지 여러 군데의 동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이하게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계속해서 재개발과 재건축을 같이 하고 있는, 그래서 순환해서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얘기하시면 되고, 1차의 지금 핵심은 거의 다 끝났습니다. 마무리가 돼서 새 아파트가 지금 들어온 곳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리고 2차는 지금 철거 예정이거나 그리고 지금 이주가 시작돼서 이제 공사를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구시가지에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지금 세 번째 있는 곳에 투자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뭐 금광지구라든지 은행지구라든지 태평, 뭐 3지구라든지 2지구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신흥구역도 있고요. 이곳에 가시면은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는데, 요 8호선 라인으로 해서 양쪽에 어떤 것이든 하셔도 되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재건축보다는 어떤 재개발 쪽에 약간은 더 무게 중심을 두시고 투자 물건을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하실 거는, 얼마 전에 성남시에서 2030 플랜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2030 플랜인 게 나왔는데, 이 중에서 14개에서 15개 정도의 재개발 예정 지역 중에 5군데를 구역을 해제시켰습니다. 그중에 뭐 태평 2동, 또 태평 1동, 그리고 중2, 중4구역 같은 경우를 해제를 시켰는데, 이 해제된 구역은 일단 정비구역이 해제가 된 거기 때문에 좀 그곳에 투자하면은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해제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안 좋은 것들은 아닙니다. 어떤 은행동 같은 구역은 자체 개발로 해서 뭔가 다른 이슈로 해서 동의서를 받아서 자체 개발로 뭔가를 변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 좀 관심을 가졌다면 다시 한번 그쪽 부동산에서 좀 더 면밀히 살펴보시고 한번 주의를 가지시면 괜찮은 투자처가 된다라고 예상이 되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뭐 지하철도 지나가고 그리고 상당히 입지가 괜찮은 곳이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지만, 하나는 바로 이 외곽순환도로입니다. 우리나라의 외곽순환도로는 예전에 일기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나서 일기 신도시를 연결하고 해서 만들어진 외곽순환도로라고 보시면 되는데, 외곽순환도로가 지나가는 곳에 일기 신도시가 전부 다 모여 있습니다. 위쪽으로는 일산이 모여 있고, 그다음에 중동, 그다음에 삼본도 있고요, 분당도 있고 평촌도 있고 해서 5개가 다 모여 있는데, 지금 개발되고 신도시 지정되고 이러는 것들을 보면 이 외곽순환도로 위주로 해서 뭐 지도를 제가 좀 더 크게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그거보다는 외곽순환도로 근처로 해가지고 전부 다 만들어진 도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별내신도시가 외곽순환도로 왼쪽에 있고요. 다산신도시는 오른쪽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 왕숙도 바로 오른쪽에 좀만 지나가면 되고요. 이번에 3기 신도시 발표한 그런 교산지구도 외곽순환도로에서 약간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하남도 마찬가지로 외곽순환도로가 있고, 송파 신도시, 문정동도 다 외곽순환도로를 가로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양재도 그렇고, 이 외곽순환도로가 지나가는 곳에는 항상 신도시들이 만들어지고 교통의 호재들이 상당히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아파트들이나 어떤 신시가지들이 많이 들어왔던 것을 유념해 봤을 때, 그중에 상당히 낙후된 지역 중에 하나가 이 성남 구시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아마 어떤 개발 방식이 되든 반드시 개발이 될 곳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곳에 투자를 하시는 것은 상당히 괜찮다고 보여지고요. 대신에 너무 뭐 가격 차이가 많이 그리고 왜냐하면 재개발이라는 것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금이 너무 많다면, 아직은 초기 단계인 곳이 많습니다. 3차 같은 경우는. 그래서 초기 단계인 경우라면 조금은 길게 자금을 확인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투자를 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주변에 분당이라든지 판교는 굉장히 지금 현재 개발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성남 이제 조금씩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변화에 시동을 건 상태인데, 여러 가지 성남 구시가지도 조금 넓기 때문에 주변 지역 좀 자세히 살펴보셔야 될 부분도 좀 짚어주셨어요. 이사님께서 잘 참고해 보시고요. 현재 준비가 되셨다면 좋은 기회 잘 포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타이밍 더 어려우시다면 더 자세한 내용은요,
저희 부동산 시그널로 연락 주시면 더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2-2128-3802번, 02-2128-3802번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활짝 열어두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끝번호 3490번으로 보내주신 사연 확인할게요. 자, 재건축은 아파트를 철거하고 재개발은 빌라를 철거해서 새 아파트를 짓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어떤 곳은 빌라와 단독주택을 철거하면서 재건축이라고 되어 있고요. 정확한 기준이 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에만 있다고 하는데 저는 재건축 말고 재개발에 투자를 하고 싶습니다. 라는 문자 보내주셨네요. 자,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재건축, 재개발 정확하게 기준이 어떤 건지 좀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또 여기에 또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조금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자, 시청자님께서는 재개발에 관심이 있다고 하십니다. 자, 이사님, 재개발, 재건축 정확하게 어떻게 다른 건가요? 재개발과 재건축이라는 것은 사실 뭐 전문 용어이기 때문에 굳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것보다는 대충 어떤 개념이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질문을 하셨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는 재건축이라고 하고 그리고 재개발이라고 합니다. 뭐 용어 자체는 뭐 부시고 다시 짓는 그런 개념은 같은 개념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으세요. 아파트를 부시고 아파트를 지면 재건축이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특정 지역을 얘기해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뭐 아파트를 부시고 다시 뭐 새로운 아파트를 짓는다. 그런 건 재건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재개발은 아까 말씀드린 구시가지 같은 성남 구시 같은 뭐 단독주택이나 빌라들이 모여 있는 곳을 이렇게 부시고 그러니까 빌라나 단독주택을 부시고 뭐 아파트를 짓는다. 뭐 아니면 떠는 것을 진다라고 하면 재개발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그런 개념으로 한 80% 정도는 접근해서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그거는 약간 좀 부족한 개념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보다는 재건축과 재개발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기반시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반시설. 그러니까 도로가 정말 잘 돼 있고 어떤 뭐 편의시설도 잘 돼 있고 그런 곳에 아파트나 단독주택이나 빌라가 있는데 기반시설이 상당히 양호한 곳에 뭐 기반시설이 양호하다는 표현을 쓰는데 기반시설이 양호한 곳에 아파트나 단독주택이나 빌라가 있을 때 이것을 요것만 부시고 기반시설은 조금 정비만 하는 상태에서 새롭게 뭔가를 든다? 그러면 재건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특히 강남에 있는 곳들은 그래서 재건축 장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전에 택지 개발식으로 다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재건축이 상당히 많은 거고요. 재개발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파트여도 상관은 없지만 기반 시설이 상당히 열악한 겁니다. 그러니까 도로도 제대로 안 돼 있고 뭐 차 한 대도 다니기 힘들고 거기에다가 거기에 있는 아파트든 빌라든 단독주택이든 이런 것들이 너무 노후된 거죠. 뭐 녹물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뭐 진짜 뭐 부서지려고 한다든지 이런 상태로 상당히 너무 안 좋다. 건물들이 너무 안 좋을 때 그거를 철거하고 다시 짓는다. 그거를 재개발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이런 빌라 이런 개념보다는 뭐 큰이는 그렇게 많이 되니까 그렇게 쓰지만은 이 기반 시설이라는 거를 좀 더 중심 있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뭐 예를 들어서 방배동에도 단독주택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단독주택이 상당히 많이 있고 뭐 일산 같은 데 빌라도 많이 있는데 빌라촌으로 구성된 곳을 만약에 기반시설이 상당히 잘 돼 있는 뭐 4차선이라든지 뭐 3차선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곳에 만약에 너무 건물이 오래돼서 그 건물들을 철거를 하고 새로 아파트를 짓는지 뭐를 짓는다고 하면 그때는 재건축이라고 하는 거죠. 재개발이라고 안 하고 빌라를 철거하고 짓겠지만 근데 사실 그렇지 않고 뭐 여러 가지 흔재되어 있는 곳에 기반시설이 너무 안 좋다. 예를 들어 그래서 강남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역들은 재개발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지역들은 쉽게 얘기하면 좀 더 크게 한다 그러면 뉴타운이라고 불리는 이런 곳들은 서울에 26개의 뉴타운 지역이 있는데 이런 곳들은 다 거의 재개발이라고 보시면 되고 강남이라든지 어떤 택지 개발로 이루어진 곳들에서 뭔가 이루어진다. 그런 곳에서 새롭게 만들어진다. 특히 뭐 잠실 주공 5단지 또는 뭐 어떤 아파트 이런 것들을 한다. 그러면 그거는 다 기반시설은 되게 잘 돼 있는 곳에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재건축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아까 질문을 되게 잘 해주셨는데 사실 지금은 현재 재건축에 대한 그런 규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큰 규제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과이익 환수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재건축에서는 조합원이 되면 조합 이제 설립이 되거나 그래서 조합원이 되면 조합원의 지위가 양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재개발 같은 경우는 관리처분 인가 전까지는 함께 양도를 할 수 있는데 재건축 같은 경우는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안전진단이라는 또 절차를 또 거쳐야 되고 환경영향평가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재건축에 해당된다 그러면 상당히 제재가 많다. 그래서 방배동도 재건축 단지가 있고 재개발 단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재건축을 이제 재개발인지는 꼭 확인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까 아나운서님이 말씀하신 대로 초과이익 환수제라는 것은 초과되는 이익에 대해서 정부에서 가져가겠다라는 뜻이고요. 2018년 1월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 관리처분 난 것은 상관이 없는데 그 이후에 관리처분을 나는 것들에 대해서는 초과 이익을, 즉 3천만 원이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진 적용을 해서 50%까지는 환수를 하겠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과연 얼마가 환수될지는 시뮬레이션 결과로 뭐 8억이 된다, 뭐 7억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뭐 많이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헌법 소원을 제기 중에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법이 어떻게 통과될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어떤 곳이든 초과이익 환수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히 살펴보신다고 하면 재건축이나 재개발 중에 어떤 곳을 투자할지는 좀 생각이 좀 정리될 것 같고요. 그 제가 생각하기에는 재건축보다는 재개발 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이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해서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사실 재개발, 재건축 항상 이렇게 한 단어처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한 덩어리처럼 좀 대략적인 개념만 알고 계신 분들도 많으셨을 텐데요. 세세한 차이점 분명히 있었습니다. 또 여기에 규제에 관련된 부분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부동산과 관련된 궁금증, 저희 부동산 상담 시그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있는데요. 더 자세한 강의와 더 자세한 상담을 전문가에게 직접 들어볼 수 있는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무료 세미나 소식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매주 4번씩 준비되어 있습니다. 월, 화, 목, 금요일 오후 2시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편한 시간에 찾아가셔서 여러분들의 궁금증 풀어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부동산 투자 전략과 투자처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한 투자처 어디인지, 또 내가 짜고 있는 전략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장소 체크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9호선 신논현역 1번 출구 앞에 서일빌딩 3층이고요. 세미나는 예약이 필수라는 점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로 문의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세미나 참여를 희망하시거나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저희 부동산 시그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22128-3802번, 022128-3802번입니다. 자, 그리고 현재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또 오픈 채팅방도 활짝 열어두도록 할게요. 부동산 토마토TV 오픈 채팅방에 여러분들의 궁금증 계속해서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잠시 후에 투자 정보 보고 투자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3802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부동산이 주는 시그널을 파악해 부동산에 대해서 분석해드리는 부동산 시그널, 계속해서 민철기 이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투자 정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두 가지 투자 정보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볼 지역은요, 파주로 가보도록 할게요. 신도시입니다. 파주 운정신도시 와동동에 위치한 오피스텔 소개해드릴 건데요. 먼저 기본 정보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네, 오늘 소개해드릴 그 투자 정보는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인데 위치는 경기 중앙선 그 운정역, 급행역입니다. 운정역 도보로 한 2분 거리에 있는 그런 중심 상업 지역에 있는 오피스텔이고요. 전용은 23.41평, 그 평수로 따지면 7평 정도가 되고 실사용은 복층으로 양쪽 복층으로 활용을 해서 13평 정도 되는 그런 상당히 실사용 면적이 넓은 오피스텔이다 이해하시면 되고 총 20층 건물에 10층 건물이고요. 그리고 확장해서 방 2개, 거실과 욕실이 따로따로 있는 곳이고 지금 한참 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2020년 10월에 준공 예정인 그런 오피스텔입니다. 그리고 매매 가격은 1억 5천만 원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파주 운정신도시 와동동에 위치한 오피스텔 소개해드립니다. 운정역에서 걸어서 2분 거리, 그리고 내년에 만나볼 수 있는 신축 오피스텔 소개해드리는데요. 자, 운정신도시 하면은 수도권 서북부의 가장 큰 신도시 중에 하나이고요. 또 앞서 저희 이슈 시그널에서 짚어드렸던 GTX의 또 수혜를 받아볼 수 있는 지역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파주 운정신도시 정확한 위치와 또 호재까지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남북 관계가 상당히 북한과 미국이 한번 이렇게 회담이 틀어지면서 했다가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다시 한번 회담이 집중이 되고 있고 남북 관계가 앞으로도 그렇고 계속 좋아질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북쪽, 특히 경기 북부에 대한 그런 곳은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져오는 곳 중에 하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곳은 바로 운정역이 자리하는 곳입니다. 경기 중앙선이 지나가는 곳인데 운정역은 저 문산까지 올라가는 것인데 그 급행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중에 이제 급행이 지나가는 그런 열차 노선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 앞에 바로 중심 상업지역이 있는데 그 운정에는 거의 12만 가까이의 그 세대가 많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그중에 중심상업지역은 5군데밖에는 없습니다. 그중에 핵심인 앞으로 백화점도 들어올 수 있는 핵심 지역에 있는 위치에 있는 그런 오피스텔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좀 더 크게 보면 교화지구는 이제 이쪽에 있습니다. 운정신도시가 지금 이렇게 1, 2지구가 지금 다 조성이 끝나 있고 맨 처음에 들어온 교화지구는 한 10,000세대 정도로 해서 교화지구가 들어왔고 그리고 운정 1, 2지구가 지금 다 완성이 끝나 있고요. 그 GTX가 들어오는 곳을 포함해서 운정 3지구가 지금 한참 분양과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3년 정도 내에는 모든 것이 완료가 될 수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운정 신도시는 10km 반경을 본다 그러면 밑으로는 이제 1기 신도시인 일산 신도시가 자리 잡고 있고요. 위에는 7개가 넘는 산업단지들이 포진이 돼 있습니다. 나중에 남북 관계를 염두에 두고 지금 만들어진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상당히 많은 산업단지들이 있어서 이 산업단지들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한 20만 명 이상의 일자리가 포진해 있다라고 이해를 해서 상당히 좋은 여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인구를 한번 살펴보면 교화지구는 지금 10,000세대가 지금 들어와 있고 지금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운정 1, 2지구는 46,000세대가 들어와 있고 운정 3지구에만 거의 4만 세대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은 다 완료가 됐고 이제 한 2년 정도 있으면 1년에서 2년 정도 있으면 계속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총 기존에 사는 사람과 합하면 10만 세대, 10만 가구가 들어와요. 10만 가구 그 세대가 들어오기 때문에 총 인구는 한 25만 명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3가구 정도로 쉰다 그러면 25만 명 정도가 되어 있고 파주의 전체 인구가 45만 명에서 지금 50만 명으로 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중에 25만 명이 운정신도시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운정신도시의 폭발적인 인구 증가력으로 인해서 이 중심 상업지역의 어떤 오피스텔은 상당히 큰 배후 세력이 있다라고 입지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호재도 같이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호재는 이곳에 위치하는 그런 오피스텔의 가장 큰 핵심은 얼마나 가까운 역하고 가까이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많은 배우의 일자리가 있느냐가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중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7개가 넘는 산업단지들이 지하철로 다닐 수 있는 경의중앙선을 타고 다닐 수 있는 또는 차로 이용해서 한 15분, 20분 내로 다 갈 수 있는 곳에 이 산업단지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산업단지에 일하는 일자리 수요만 21만 명이 넘습니다. 대신에 산업단지 근처에는 오피스텔이나 상업시설이 거의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운정 신도시라든지 이런 밀집 지역에서 많이 출퇴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이곳에 위치하면 상당히 좋다. 그래서 정말 많은 일자리가 배후에 있다라는 호재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심상업지역이 상당히 많지는 않습니다. 그중에서 이 백화점이 들어오는 중심상업지역은 이곳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운정역 앞에 현대백화점에서 이제 백화점을 이제 공사를 시작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어디든 갈 수 있는 상당히 빠른 기차와 비슷하게 갈 수 있는 BRT 노선이 바로 앞에 준비가 되어 있고 경치 좋은 운정호수공원이 바로 옆을 지나가고요. 이곳에 위치한 상업지역에 있는 오피스텔이다. 그리고 앞에는 행정복합타운이 그리고 바로 위에는 등기소나 이런 법조타운들이 다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게 예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정된 부지 안에서 지금 공사 중이고 이제 올해나 내년에는 전부 다 입주를 할 것이기 때문에 양질의 일자리가 곳곳에 또는 지하철을 타고 저 먼 곳까지 정말 많은 일자리들이 포진해 있다. 그런 곳에 그런
이제 호재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니 해도 아까 제가 서두에 이슈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운정은 삼성과 동탄까지 갈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삼성까지 갈 수 있는 그런 GTX 노선이 지금 착공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20분 내에 삼성까지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킨텍스 일자리가 많은 킨텍스에도 한 정거장이면 갈 수 있는 호재가 있기 때문에 이 지하철 노선이야말로 상당히 획기적인 호재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지하철만 다닌다고 해서 사실 완성이 되진 않습니다. 고속도로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남 구시까지도 외곽순환도로가 지나가는 것처럼 이 서울 문산 고속도로가 지금 한참 공사 중에 있고 이것이 이제 올해 말이나 내년 정도에는 다 완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문산에서부터 강변북로까지 지금은 통일로라든지 그 자유로를 타고 나서 서울에 진입을 하지만 이제는 이 서울 문산 고속도로를 타고 서울까지 빠르게 진입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호재다라고 보시면 되고 길게 보신다면 이것은 개성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벨트 라인이고 밑에는 평택을 통과해서 익산까지 갈 수 있는 서해안 벨트 노선과 연결이 되는 그런 호재이기 때문에 상당히 경부고속도로보다 훨씬 더 큰 파급 효과가 있을 그런 교통의 호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파주 운정신도시의 입지와 호재 확인해 보셨습니다. 자, 최근에 또 2인 가구가 증가를 하면서 대형보다는 소형이 그리고 오피스텔의 인기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현재 저희 소개해드리는 투자 정보 2020년에 준공이 예정되어 있는 오피스텔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신도시의 신축으로 지어지는 오피스텔이에요. 자, 그럼 건물 어떻게 지어지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또 가격 그리고 투자 포인트까지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그 건물은 총 20층 건물입니다. 20층 건물에 440호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10층에 위치한 건물이고요. 이 건물은 특이하게 7층에 이제 각종 편의시설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7층에 피트니스 센터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복지 시설들이 커뮤니티 시설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크게 이렇게 잘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건물에는 모든 신혼부부라든지 아니면 그냥 1인 직장인들이 쓸 수 있는 모든 가구라든지 가전제품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몸만 와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건물 내부는 이렇게 있습니다. 안에 출입문이 들어오면 이쪽으로도 침실이 있고 이쪽으로도 침실로 사용할 수 있는 더블 복층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정에서는 최초로 시도되는 것이고 그래서 실제로 전용 면적이 7평이지만 실사용은 그 2배인 13평 이상을 쓸 수 있는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을 살펴보시면 가격은 현재 1억 5천만 원에 지금 매매가가 예정이 되어 있고 전세를 하신다고 그러면 현재 지금 시세가 1억 1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투자하는 금액은 4천만 원에 보실 수 있고 월세를 하게 되면 1천에 60만 원을 지금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대출은 이제 60%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60% 하시면 총 들어가는 가격은 5천만 원에 이 오피스텔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면 오피스텔의 가장 큰 핵심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역에 가깝느냐. 그래서 역에 가까운 것들은 상당히 많이 있지만 얼마나 많은 배우의 일자리가 있느냐입니다. 네, 이 일자리는 L공장, LG 필립스 공장이 지금 현재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산업단지 인급에 상당히 많은 21만 명 이상의 배우자 일자리가 있다. 그래서 상당히 큰 호재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교통 호재가 있습니다. GTX A노선이 착공을 해서 이제 4년 후면은 완공이 된다. 그리고 3호선이 대화에서부터 운정까지 연장 계획이 지금 서 있기 때문에 이것이 되면 이제 3개의 역이 다시 지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중심 상업지역이지만 행정타운과 편의시설이 같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말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상업지역에 있는 곳 그리고 남북 경협 통일 경제 특구에 해당되는 곳이기 때문에 정말 많이 호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가치가 많이 상승될 지역에 있는 오피스텔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파주 운정신도시 와동동에 위치한 오피스텔 소개해드렸습니다. 현재 개발이 되고 있는 곳, 앞으로도 더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곳, 파주 운정신도시 신축 오피스텔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투자 정보도 확인을 해보죠. 이번에는 서울로 넘어올까요? 이번엔 동대문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대문구 전농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재개발 바람이 불고 있어서 굉장히 요즘 핫한 지역 중에 하나죠. 먼저 기본 정보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서울에서 가장 요즘에 핫하다는 마용성이 있든 청마용성이 있는 지역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 전농동의 다세대 주택은 바로 지하철 청량리역에 바로 앞에 있는 곳입니다. 청량리역에서 도보로 3분 거리에 있는 곳이고요. 대지 면적은 16.5, 실사용은 35제곱미터를 쓰시고 그리고 총 6층 중에 3층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방 2개에 거실과 욕실이 있고 지금 가보시면 한참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2019년 6월경에 준공이 될 예정이고 매매가는 3억 9천만 원에 이 다세대주택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동대문구 전농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청량리역을 중심으로 한 개발의 수혜를 오롯이 볼 수 있는 곳 동대문구 전농동이고요. 또 재개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교통 호재들까지 꽉 차 있는 곳입니다. 한번 어떤 곳인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위치와 호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의 입지를 보시면 이곳이 바로 청량리역입니다. 청량리역은 예전부터 사실 뭐 춘천으로 간다든지 어디 멀리 갈 때만 이용하는 그런 변두리에 있는 역이라고 많이 이해를 했고 영등포역과 청량리역은 뭐 상당히 교통이 많이 돼 있는 곳이긴 하지만 그렇게 그닥 주목받지 못했던 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작년 12월에 드디어 분당선이 개통이 되면서 강남의 접근성이 상당히 빨라지면서 청량리역이 상당히 주목받기 시작을 했고 현재는 분당선을 포함해서 5개 노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5개 노선이 지나가는데 드디어 이제 GTX B노선과 C노선, C노선은 뭐 통과를 했고 GTX B노선도 통과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W역세권이 GTX W역세권이 존재하는 곳이다. 이 외에도 뭐 강북의 9호선이라고 하는 강북선, 뭐 면목선, 동북선 같은 그런 지하철들이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는 10개 이상의 노선이 지나갈 수 있는 교통의 가장 큰 허브가 될 수 있는 역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 역에서 도보로 3분 거리에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쪽은 전농 뉴타운이라고 예전에 뉴타운이 지정됐다가 지금 현재는 다시 재개발로 지정 구역을 정비 구역 지정을 앞두고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고 앞에는 그 전농 8구역과 10구역이 이제 재개발을 또 앞두고 있고 그리고 앞에는 미주 아파트라든지 6이라든지 7 그런 청량리 재개발 지역들이 다 그쪽 쪽에 검사하고 있는 지역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발 호재를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얼마 전에도 발표를 했는데 미주 아파트 위쪽에 뭐 홍릉이라는 곳이 있고 그 홍릉 근처에 바이오 의료 R&D 클러스터를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박사급만 5,000명 이상이 들어오기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양질의 그런 일자리들이 창출될 수 있는 곳이다라고 해서 이곳이 상당히 많이 변화가 되는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GTX 가장 큰 노선은 바로 GTX C노선과 덕정에서 수원까지 가는 GTX C노선이 지나가는 가장 중심에 있다. 그리고 이 GTX B노선 송도에서 마석까지 가는 이 GTX B노선이 지나가는 그런 W역세권이 존재하고 있는 곳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드디어 오늘 하고 내일 이제 청약이 시작됩니다. 무순위 청약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무순위 청약을 하면서 이슈화가 되었던 곳이고 오늘 과연 9억 원이 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평형대는 9억 원이 넘기 때문에 9억 원이 넘는 곳에 얼마나 많은 청약 인원들이 모이느냐라는 것이 상당히 큰 발전 과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드디어 오늘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곳이 가장 핫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초고층 59층짜리의 동부 청과시장에 어떤 재건축, 재개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5월 달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달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드디어 65층의 롯데에서 지어지는 그런 엘롯데 65가 드디어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도 얼마나 많은 분양가로 책정이 될 것이냐 그리고 얼마나 많은 청약에 인파가 몰릴 것이냐가 상당히 큰 호재가 되어 있는데 한양수자인과 그리고 이 엘롯데가 다 만들어지면 11층짜리 그 11개 동이 거의 60층에서 50층 가까이 되는 호수가 효성까지 합해서 11개가 전부 다 들어오기 때문에 상당히 막 크게 변모될 수 있는 곳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동대문구 전농동의 입지와 호재 살펴보셨습니다. 앞으로 10개 노선이 지나갈 수 있다라고 하셨으니까 정말로 어디든지 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만큼 교통 호재가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곳 동대문구 전농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올해 6월에 완공이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자, 그럼 건물 살펴보도록 할까요? 건물은 총 6층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6층 건물로 되어 있고 중앙에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편하게 위하고 아래를 내려올 수 있고요. 이 중에 3층에 위치한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고 모든 환경 소재는 친환경 소재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 들어가더라도 준공이 돼서 언제 들어가더라도 어떤 새집 중공 같은 거 없이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곳은 신혼부부들이라든지 직장인들이나 아니면 올 수 있는 학생들도 다 거주할 수 있는 그런 투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격을 한번 살펴보면
예상되는 가격은 현재 3억 9천만 원에 예상이 되어 있고요. 전세는 현재 이쪽에 전세가 투룸 기준으로 2억 2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투자 금액은 1억 7천만 원에 만나실 수 있고 월세를 하게 되면 2천에 70만 원을 지금 예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출은 3억 9천에 60%, 40% 정도를 받아서 실투자금은 2억 1천만 원에 이 다세대 주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를 살펴보면 이 지역은 바로 뉴타운 개발 예정 지역이라는 겁니다. 즉 재개발로 해서 구역 지정 바로 앞두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향후에 입주권을 받아서 새로운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곳. 그래서 한 몇 년이 지나고 나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층에 11개 동이 어떤 50층에 11개 동이 올라가면 상당히 많이 변화될 시점에 있기 때문에 큰 곳에 위치한 지역이다. 그리고 인접 지역의 복합 개발로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많이 변화된 곳에 자리하고 있는 다세대 주택이다. 그리고 강남의 접근성이 강화됨으로 인해서 강남으로 상당히 빨리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동대문구 전농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투자 정보와 상담을 원하신다면요. 무료 세미나 참석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매일 오후 2시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수요일을 제외한 월, 화, 목, 금요일 오후 2시에 세미나 진행합니다. 부동산 투자 전략과 투자 철학는 주제로 세미나 진행이 될 거고요. 또 세미나 강의 이후에는 1대1 상담도 가능하니까 많이 참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9호선 신논현역 1번 출구 앞에 서일빌딩 3층에서 진행이 됩니다. 예약이 필수입니다. 2128-3802번 전화번호 꼭 체크해 두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도 1시간 동안 저희에게 부동산에 대한 다양한 정보 전해주신 민철기 이사님은요.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네, 부동산 시그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상담 접수 계속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022128-3802번, 022128-3802번 전화와 문자 모두 활짝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